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도 포근한 가운데 대기는 매우 건조합니다. 그래도 주말에는 이 건조함을 좀 식혀줄 비 소식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보름 넘게 바짝 말라버린 대기에 건조함이 극심합니다. 오늘도 대구와 경북 전 지역에 계속해서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도 모레는 반가운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일요일 오전 대구와 경북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후부터는 경북 북동 산지와 경북 서부 내륙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고요. 비가 내리면서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비가 내리면서 건조특보도 점차 해제될 전망입니다. 오늘도 맑고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집니다. 다만 아침에는 안개가 끼어 있어 교통안전에 유의하시는 게 좋겠고요. 오늘 대구의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일시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6도, 안동은 4도, 포항은 10도로 출발해 낮에는 대구 25도, 안동 24도, 포항 20도까지 오르겠고요. 내일까지는 따뜻한 남서풍의 영향으로 낮 기온이 최고 25도까지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주말 동안은 맑고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다 일요일부터 비가 내리겠고요. 비가 그치고 다음 주에는 기온이 조금 내려가 평년 이맘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주 월성원전 인근 마을이 이장 선거로 석 달 넘게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원전 지원금 사용 등으로 논란이 제기된 이전 이장이 다시 출마한 가운데 부정선거 논란까지 벌어지면서 투표가 백지화되기도 했는데요. 주민들은 경주시가 문제를 제대로 바로잡아야 한다며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월성원전이 있는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마을. 준하경 경주시장의 방문을 앞두고 마을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최근 실시된 이장 선거가 파행을 빚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원전 지원금 사용 등으로 논란을 빚은 이전 이장이 재출마한 가운데 선거의 공정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달 말 이장 재선거가 예정돼 있는데 중립적인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이나 선거인 명부 공유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전 이장은 후보 자격도 없는데 후보로 계속 인정하고 있고 우리는 너무 편파적인 일을 할 때 항의를 하기 위해서 앞서 이 마을에서는 수십억 원에 달하는 원전 지원금을 둘러싸고 논란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주민들은 원전 지원금의 구체적인 집행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마을 이장 등은 형식적인 공개에 그쳤을 뿐 제대로 내역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7년 동안 이장을 역임하면서 지원 사업과 또 대출금과 전 마을의 모든 자금을 다 동원해서 집행된 사업이 약 120억 정도 됩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투명하게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준하경 경주시장이 양남면을 찾은 행사 자리에서 경주시의 소극적인 태도는 사실상 후보 자격이 없는 이전 이장의 편을 드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주시는 원전 지원금 사업에 관여할 수 없고 이장이 아닌 일반 주민에게는 개인정보 문제로 선거인 명부를 제공해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주민들은 지난 1월 마을 이장 선거가 불공정하게 치러졌다며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경주시가 편파 행정을 한다는 입장이어서 파장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그제 일제히 치러진 가운데 포항에서는 14곳 가운데 절반 이상인 8곳에서 현 조합장이 낙선하는 이변이 연출됐습니다. 포항에서 현 조합장이 낙선한 곳은 포항농협과 신포항, 흥해, 구룡포, 남포항, 동해, 오천농협, 동해구기선저인망수협 등 8곳입니다. 안정보다는 변화를 추구하는 조합원들의 표심이 반영되면서 전직 조합장들의 낙마가 예상보다 많았다는 분석입니다. 일본 전범기업 대신 포스코 등 우리 기업이 돈을 내 강제 동원 피해자를 보상하는 정부 해법이 발표되면서 지역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어제 포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일 청구권 자금 수령은 일제강점기에 대한 피해 보상인데 왜 포스코가 책임을 대신 져야 하냐며
제3자 변제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강제동원 정부 해법 철회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칩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포항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일제 강제동원 제3자 변제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시국선언문을 통해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안 결정을 굴욕적 외교 참사라고 규정하고 전범기업이 아닌 포스코가 왜 일제 강제동원 책임을 대신해서 져야 하느냐고 따졌습니다. 포스코가 전범기업입니까? 왜 포스코가 일제 강제동원의 책임을 일본 정부 대신 져야 되는 겁니까? 대일 청구권 작업을 받은 것은 일제 강점기에 대한 피해 보상이었습니다. 특히 일본이 강제동원 보상에 있어 한국과 중국의 다른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 것은 굴욕적인 처사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중국에게는 배상을 해줬습니다. 사과도 했습니다. 벌써 2016년도 중국 정부의 요구에 의해서 중국 시민들 1219명인가요? 그분들에 대한 240억 원의 배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같은 사안을 두고 국민의힘 경북도당 김봉환 수석 대변인은 한일 관계 진전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구심어린 대승적 결단이라며 민주당과 상반된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정부는 지난 6일 일본 전범기업 대신 정부 산하 재단이 피해자들에게 이자를 포함해 40억 원의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강제동원 최종 해법을 발표했습니다. 포스코 등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수혜를 입은 기업이 재단에 출연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코로나19 사태로 중단한 글로벌 안전센터 체험 교육을 재개했습니다. 교육은 고소 중량물 체험, 가스, 설비, 소방, 전기안전, 심폐소생술 등 현장 활용도가 높은 과정으로 구성돼 포스코 임직원뿐 아니라 그룹사, 협력사 등 제철소 안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라면 누구나 교육받을 수 있습니다. 2011년 문을 연 안전센터는 체험 교육장뿐 아니라 가상현실 안전교육 모듈러 시설, 찾아가는 안전버스 교육을 함께 진행해 안전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입니다. 어제 경북도 의회에서 올해 첫 도정 질문이 진행됐습니다. 상주 추모공원과 대구 군부대 유치 등 도내 시군 간 갈등 현안들이 잇따라 도마에 올랐는데요. 지역 공중보건의 부족 사태에 경상북도 대응이 너무 소극적이라는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김서연 기자입니다. 상주 추모공원 건립을 둘러싸고 상주와 문경 두 이웃 간의 갈등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경 출신 김창기 도의원은 경상북도에 보다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주문했습니다. 분정조정회가 아니라 법정 근거도 없는 상주 문경 상생협력 실무회를 개최했다는 점에 대해 문경 시민들은 매우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앞서 경상북도는 지난 1월 투자 심사 과정에서 공설 추모공원은 필요하지만 당사자 간 민원 해소가 선행돼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답변에 나선 이철우 도지사는 도 차원의 직접적인 중재보다는 상주, 문경 두 도시 간 실무 협의회를 통해 먼저 타협점을 찾아보자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상주 추모공원 조성 문제는 참 저도 답답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에 양지역 간의 협의를 통해서 하는 게 좋겠다. 끝까지 안 되면은 그 김창기 의원님 말씀대로 그 방안을 법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주, 의성 등 도내 5개 시군이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이는 대구 군부대 통합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이철우 지사는 과열 양상을 우려하며 해당 시군에 대해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5개 시군에서도 좀 자제하시고 물밑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도지사가 더 상세히 파악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소멸 위기에 대한 대책 마련 요구도 이어졌습니다. 도내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 수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고 지금도 정원 313명 중 10%에 가까운 29명이 공석입니다. 경주 출신 최덕규 도의원은 의대생들에게 지역 근무를 조건으로 장학금을 주는 공중보건 장학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공공의대 설립이 만약에 가능하더라도 앞으로 10수년 내로 의사가 배출되기는 힘든 상황이 아닙니까? 제도가 필요하면 제도를 보완하든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지금 이 무너지는 지방의 의료 체계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대구 경북 통합을 전제로 검토됐다가 무산된 특별자치도 설립을 경상북도 단독으로 재추진하자는 제안도 나왔는데 이철우 지사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시대위원회법을 통해 균형 발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지난해 3월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발생한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유족과 시민단체가 장세욱 동국제강 대표를 재판에 넘기라고 촉구했습니다. 고 이동욱 씨의 유족과 포항시민단체 연대회 등은 어제 대구지검 포항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진짜 경영 책임자인 장세욱 대표를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검찰이 실질적인 경영 책임자인 장 대표를 입건조차 하지 않고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장 대표에 대한 기소 촉구서를 제출했습니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지난달 김현극 동국제강 대표이사와 동국제강 포항공장장, 하청업체 대표 등을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대구시가 도시철도 X코선의 이름을 도시철도 4호선으로 확정했습니다. 또 3호선과 같은 모노레일로 추진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다시 한번 밝혔고 경대교역을 추가로 짓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권윤수 기자입니다. 대구시는 국토교통부의 사업 승인을 앞두고 도시철도 X코선의 이름을 도시철도 4호선으로 확정했습니다. 2020년 말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당시 역이 10개였지만 최근 공고내거리역을 추가한 데 이어 경대교역을 더해서 12개 역으로 늘렸습니다. 역 위치도 조금 수정했습니다. X코와 500m 떨어진 곳에 계획했던 X코역을 200m가량 X코 쪽으로 더 당기고 경대 북문역도 북문 쪽에 더 붙였습니다. X코 동관과 서관을 통과하는 안은 인근 대불공원을 훼손해야 하고 공사비도 262억 원 더 들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차량 형식은 기존 계획이던 모노레일 대신에 철제 차륜 AGT 방식으로 정했습니다. 3호선 모노레일 공급업체인 일본 기업이 우리나라 법을 지키는 게 어렵고 수익성이 부족하다고 알려왔기 때문입니다. 시는 모노레일 차량 도입을 위해서 일본 히다치사와 협의를 했으나 작년 7월 히다치사는 공문을 통해서 국내 현행법 준수의 어려움과 수익성 부족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건립비는 모노레일이 철제 차륜 방식보다 적지만 40년 동안 유지 관리 비용은 철제 차륜 방식이 적게 들어 더 경제적이라고 대구시는 설명했습니다. 차량 기지 위치는 불로동 농경지로 계획했지만 인근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어 다른 대안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계획대로 추진한다면 2025년 착공해 2029년 개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모노레일 방식을 버리면서 일부 구간의 주민 불편이 더욱 가중될 전망입니다. 모노레일 방식인 3호선의 경우도 수성시장역이나 건들바위역 주변은 종일 볕이 들지 않는 등 폐쇄적입니다. 철제 차륜 방식은 고가 레일 폭이 더 넓고 차지하는 공간이 커서 피해를 걱정하는 주민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오늘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불법 수산물 포획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해경은 맨손, 호미, 집게 등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어구가 아닌 불법 어구와 스쿠버 장비 등을 사용하거나 자연산이 아닌 양식 수산물을 포획할 경우 최고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특별 단속 기간에는 불법 어구 사용과 마을 어장 절도 등의 혐의로 모두 20명이 검거됐습니다. 포항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어제 청하 의료 폐기물 소각장 건립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가운데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들이 불허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의료 폐기물 소각장 반대 포항시민대책위원회는 시청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환경오염 우려가 큰 의료 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청하면 주민 90%가 반대 의견서를 냈다며 주민 건강권과 환경권을 위해 포항시는 소각장 건설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름 넘게 바짝 말라버린 대기에 건조함이 극심합니다. 오늘도 대구와 경북 전 지역에는 계속해서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도 모레는 반가운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일요일 오전 대구와 경북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후부터는 경북 북동산지와 경북 서부 내륙에도 비 또는 눈이 내리겠고요. 비가 내리면서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비가 내리면서 건조특보도 점차 해제될 전망입니다. 오늘도 맑고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집니다. 다만 아침에는 안개가 끼어 있어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고요. 오늘 대구의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일시 나쁨 수준까지 예상됩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6도, 안동은 4도, 포항은 10도로 출발해 낮에는 대구 25도, 안동 24도, 포항은 20도까지 오르겠고요. 내일까지는 따뜻한 남서풍의 영향으로 낮 기온이 최고 25도까지 오르는 곳 많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전국적으로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에 들겠고요. 우리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6도, 청도 2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와 청도 모두 25도 보이겠습니다. 현재 구미의 아침 기온 4도, 상주 3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구미 25도, 상주 26도 예상됩니다. 이 시각 안동의 기온 4도, 예천 1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안동 24도, 예천 23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10도, 낮 기온 20도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주말 동안 맑고 포근한 봄 날씨 이어지다 일요일부터 비가 시작되겠고요. 비가 그치고 다음 주에는 기온이 조금 내려가 평년 이맘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